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검게 그을린 대지와 허기진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의 서울. 사람들은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서도 삶을 피워냈고 그 척박한 땅 위에서도 사랑은 독한 잡초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찬란해야 할 청춘의 시대에 저당 잡혔던 두 남녀, 진우와 영자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왜 그토록 시렸으며 그들의 청춘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1958년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종로 이가의 작은 음악다방 낙원. 퀴퀴한 담배 연기와 LP판 튀는 소리가 자욱한 그곳에서 진우는 영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대학 교정 대신 공사 현장에서 등짐을 지던 진우에게 하얀 칼날을 빳빳하게 세운 여대생 영자는 도저히 손에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았죠. 진우는 그녀가 흘리고 간 낡은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지용의 시가 적혀 있었고 진우는 그 밤 기름때 묻은 손등 위로 시 구절을 옮겨 적으며 처음으로 가난이 아닌 가슴 설렘에 잠을 설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은밀했습니다. 시대는 가난했고 신분의 벽은 높았습니다. 1960년대로 접어드는 길목, 서울의 밤은 통금 사이렌과 함께 얼어붙었지만 두 사람은 서대문 밖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 씨, 이 무너진 청춘이 내게 남긴 건 당신뿐입니다. 이 흙먼지 속에서도 당신만 보면 내 세상은 꽃밭이 돼요. 영자는 진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그 손은 비록 시멘트 가루로 갈라져 있었으나 영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파도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집안에서는 유학파 장교와의 정략 결혼을 서둘렀고 진우는 학생운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60년 4월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에서 진우는 쓰러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의 목소리는 최루탄 연기 속에 묻혔고 그가 영자에게 주려 했던 작고 소박한 금반지는 차가운 보도블록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결혼식 당일 면사포를 쓴 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환각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청춘이, 그 아름다웠던 진우의 미소가 거대한 시대의 수레바퀴 아래 진이겨졌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60년대의 끝자락,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도심의 골목, 어디쯤에서 우리는 그때의 진우와 영자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청춘은 무너졌지만 그 파편들은 우리 가슴 속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박혀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 잔인한 시대였을까요? 1961년의 봄은 유난히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수배 중인 몸으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미아리 고개의 어느 허름한 선술집 뒤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예견하는 눈물처럼 바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했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옥중에서 그리고 도피 생활 중에 그녀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연서였습니다. 영자 씨,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 청춘은 이미 길 위에서 무너졌고 내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나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큼은 평범한 행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영자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진우의 몸은 이미 환영처럼 흐릿했습니다.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목에 걸려 있던 은목걸이를 풀어 진우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유산이자 심장이었습니다. 무너진 건 당신의 청춘이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은 이 세상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은 항상 그 무너진 담벼락 아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965년. 서울은 재건이라는 이름 아래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상흔을 지우려는 듯 화려한 간판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더 이상 어제의 슬픔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종로 화신백화점 앞 인파 속에서 그녀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군용 점퍼를 걸치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사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우였습니다. 영자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진우 씨라고 부르려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곁에는 이미 그를 부축하는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그를 보살펴 주었던 진우와 닮은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죠.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행인과 자동차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잠시 영자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 혹은 알아보고도 차마 마주할 수 없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만 하는 지독한 유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진우와 영자는 각자의 삶이라는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공장 노동자로, 영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은 같은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1950년대 그 추웠던 겨울, 군고구마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살아남아서 다행이다라고 속삭이던 그 작은 골목의 공기입니다. 청춘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삶을 지탱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보루임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966년 서울은 거대한 공사장과 같았습니다. 진우는 이제 수배자 신분을 벗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로동의 어느 섬유 공장에서 기계 굴리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지 섞인 공기는 그의 폐를 갉아먹었고 고된 노동은 그의 꼿꼿했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아내로서 남산 기슭의 양옥집에 머물며 그녀는 매일 아침 수입 커피를 마시고 고급 전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진우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찬 바람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구로동 공장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원단 뭉치를 옮기던 진우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진우는 멈춰섰습니다. 영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지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지만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 비단길과 내가 걷는 이 진흙탕은 애초에 만날 수 없는 길입니다. 당신의 연민은 나에게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한 선의는 진우의 무너진 자존심 앞에서 모멸로 변질되었습니다.
진우에게 영자의 안락한 삶은 자신과 동료들의 고열로 쌓아 올린 성벽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은 찰나였습니다. 시대의 불평등이 두 사람의 심장 사이에 거대한 철조망을 쳤습니다. 갈등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번집니다. 진우가 일하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진우가 주동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지휘하게 된 인물은 영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서재에서 진우의 이름이 적힌 검거 명단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진우를 찾아가 도망치라고 울부짖지만 진우는 오히려 차갑게 웃습니다. 영자 씨, 당신 남편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내 청춘을 무너뜨린 건 당신들이지만 내 영혼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결국 진우는 그날 밤 연행되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발치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행방불명 처리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탈주였으나 사람들은 그가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벽 너머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영자는 진우와 처음 만났던 종로의 다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방은 이미 헐리고 그 자리에는 현대식 빌딩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랑했던 남자는 사라졌고 그와 함께했던 청춘의 기억조차 공사장의 먼지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60년대의 화려한 불빛 뒤로 한 시대의 사랑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70년대의 격동과 80년대의 함성, 그리고 90년대의 풍요를 지나 21세기의 서울은 더 이상 흙먼지 날리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고왔던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났고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진우의 검은 머리칼은 어느새 눈이 내려앉은 듯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진우는 행방불명 이후 이름도 모를 지방의 탄광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화신백화점 앞에서 보았던 영자의 눈부신 모습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더 아프게 찔렀기에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2024년의 어느 늦가을,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영자는 습관처럼 종로를 찾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기적처럼 남아있는 작은 골목 안쪽, 재개발을 앞두고 가림막이 쳐진 낡은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예전 그들이 첫 만남을 가졌던 다방 낙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그 가림막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낡은 카메라로 허물어져가는 벽을 찍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 떨리는 손,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우면서도 슬픈 눈매.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겹쳐지며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 씨, 입니까? 셔터를 누르던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1958년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묻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았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60여 년 전 영자가 미아리 고개에서 건네주었던 빛바랜 은목걸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청춘이 무너지고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것 하나가 내 유일한 증명서였습니다. 내가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었고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증명서 말입니다. 영자는 그의 마디 굵은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은 시멘트 가루 대신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영자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진우 씨, 우리 청춘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린 그 무너진 자네들을 딛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비록 찬란하진 못했어도 참으로 질긴 꽃이었네요. 우리는 해가 지는 낙조 아래 두 노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단순히 남녀의 연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가난,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서글픈 초상화였습니다. 청춘은 무너졌으나 사랑은 퇴적물이 되어 마음의 지층에 남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다시 시작될 1950년대의 그 푸른 가을을 꿈꿀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무너진 청춘의 조각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그 조각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시길 바랍니다. 청춘을 바친 슬픈 노래, 무너진 내 청춘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꽃 피던 봄날처럼 속삭이던 사랑의 말, 영원이라 믿었던 그 거짓에 속아버렸나. 수없이 되뇌이던 행복하자는 그 맹세, 바람에 흩날려 흔적조차 없는 모래성. 못다한 사랑은 이제 시린 눈물로 흐르네. 찢어진 내 사랑아, 다시 못 올 추억이여. 못 잊을 니만, 보고 싶은 니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만 자꾸